자료 있잖아요. 특정 지역 내 농지는 모두 있겠지. 내려온다. 그러니까 요 단어들을 뭐다 기억만 해도 충분하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실수요성, 이용 목적의 적절성, 그 다음에 면적의 적합성, 이런 게 허가 기준이다 이 말이지. 됐어요? 이 실제 기출된 사례들이. 자, 이의 신청 가는데, 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의 불복제도에서 처분을 받은 날부터 불허가 처분받았겠죠. 그렇죠? 1개월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허가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아까 그림에서 그리 돼 있었잖아. 그리 흐름돼서. 그럼 이의 신청을 받은 시군장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이의 신청에게 뭐라 알려라 놨잖아. 그래서 또 기억이 없나? 에? 그렇잖아.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통보해라 돼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에 색깔을 달리 해놓은 거는 도시계획위의 이의 신청건에 대한 결과 통보는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냐 아니냐 그런 걸 출제위원들이 뭐다 물어보더라. 그래서 색깔을 바꿔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절차는 절차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법 공부할 때 봐봐요. 실체, 절차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에? 실체가 뭐냐? 이게 실체야. 권리, 의무 이게 실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법은 실체 규정이 있고 절차 규정이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실체 규정을 물어보는 공부를 할 때는 권리의 내용, 의무의 내용을 중요시 여기면 되고 절차 규정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다? 흐름을 중요시 여기면 되는 거야. 흐름을. 알겠습니까? 흐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보면 뭐 예를 들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실체 물어보고 있나 절차 물어보고 있나 절차 물어보고 있잖아.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 뭐다 지문을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자, 그 다음 봐봐. 아까 그림에는 없었지만은 1개월 이내에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에 관해서 뭐 할 수 있다 했노?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다 이 말이지. 알아보자 이 말이지. 그러세요. 너가 살아라는 거다 이 말이야. 허가 신청에 불허가 처분받은 그 통지받은 날부터 몇 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권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매수. 요 권리는 무슨 권리겠어요? 요건 무슨 권리겠어요?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에 매수를 청구할 때 요 권리는 무슨 권리겠어요? 그럼 응용이 안 되나? 자,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과 지상권이잖아. 그럼 요 권리는 뭐다? 소유권이 될 수도 있고 뭐 지상권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무슨 권리? 소유권과 지상권 다 돼. 근데 아직 진도 안 나갔지만 선매 협의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럼 선매 대상이 되는 권리, 그거는 소유권, 지상권 다 선매다. 무슨 권만? 소유권만 선매 대상이다 말이지. 알겠습니까? 아, 선매 대상이 되는 권리와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범위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런 게 이제 비교식으로 지문 구성할 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다. 그러세요. 자, 매수 청구를 받은 시군구청장 허가관청이지. 너가 살아, 너가 불허가 처분해서 난 거래 뭐 한다 이 말이지. 너가 살아 이 말이지. 그러면 이 허가관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토지공사 그밖에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근데 각종 공사만을 말한다 해놨잖아. 그래서 아까 한국은행은 들어가더라 안 들어가더라 안 들어가더라 하는 소리예요. 근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게 나와도 무시. 알겠어요? 낼 가능성은 아주 적어요. 알겠어요? 그야말로 틀리라고 내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중에서 매수할 자를 뭐해가? 지정해가. 허가관청이 지정해가. 매수할 줄 하여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뭐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뭐 낮은 때는 낮은 금액대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래서 제가 무슨 놈이다? 도둑놈이다 그렇게 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아, 무슨 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금 매수청구 제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진도 안 나갔는 선매제도 있지? 선매협의 대상이 된 토지라서 선매협의자로 지정된 자가 협의 매수를 하거든. 그 협의 매수할 때 가격은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럼 감정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 그러면은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여기 헷갈리겠지 싶어가 또 장난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선매 가격은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가. 매수 청구 제도에서 매수 가격은 무슨 가격?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어느 쪽이든 허가 신청서에 적힌 금액이 낮으면 낮은 금액대로 매수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자, 근데 매수 의무를 강제한 형성권이 아니라 매매 알선 청구권에 불과. 이거 시험 문제 내면은 뭐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전국의 수험생들 이거 모릅니다. 강의도 안 합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 거래 당사자는 시장 군수구청한테 매수 청구하잖아. 그럼 먼저 이런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가 매수할자로 지정돼가 매수할 때 알겠어요? 꼭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매수 의무가 있나 이 말이지. 알겠어요? 너가 사라 했는데 꼭 사야 되느냐 이 말이지. 형성권이 아니라 뭐다? 매매 알선 청구권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이라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정당할 수 있는 적절한 권리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보이더라라는 게. 사라, 너가 사라. 내가 불허가 처음 받아가지고 거래를 뭐 하니까 너가 사라 했는데, 그래서 매수할자를 지정해가지고 협의 매수하기는 하겠는데 꼭 매수할 의무가 없다 보니까 안 사뿌리. 안 사뿌면 우리는 뭐다? 불허가 처음 받은 거래 당사자는 결국 거래 하나 뭐 하나? 뭐 하잖아. 불허가 처음 받은. 매수도 안 해. 거래도 뭐 해. 알겠어요? 결국 적절한 권리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지 않느냐라는. 형성권이라고 한다면, 매수 의무를 강제한 형성권이라고 한다면 매수 청구에뿐만 무조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면 강의 안 했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보는 게 처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 출제원들이 어디에 필이 꽂히가 내느냐에 따라 달라져. 무허가 계약 등의 효력 및 제재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민법 시간에
무효의 법리, 유동적 무효의 법리 공부했다 했다? 했죠? 거기에 다 나오는 거니까 알겠어요. 민법 공부 시간에 했던 걸 활용하시는데,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제에 있어서 허가 안 받고 체결한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인데, 그 무효를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뭐 유동적 무효로 보고 있다. 그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해서는 민법 시간에 판례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고, 그걸 얘가 다시 재차 소개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알겠어요? 이런 것도 내면은 틀리라고 막내. 알겠어요? 자, 이건 또 판례가 아니죠. 자, 봅니다. 무허가 계약 등의 효력이 제재를 하는데, 제재처분 장관, 시도자, 시장구청은 다음 각호에 은혜하는 자에게 허가 취소, 토지거래가 취소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데, 한번 읽어봐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알겠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 전부 다 뭐다? 위반이다, 위반이다. 위반 사례들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사유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하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거만 봐두면 됩니다. 그러세요. 근데 만약에 알겠어요. 봐봐.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취소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무슨 절차 거친 다음에 해라. 정문 절차 거친 다음에 해라라는 게 알겠어요. 그리고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도 한다. 몇 년짜리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거지. 요 사람 있죠. 요 사람은 형사처벌이 왜요? 요 사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안 받고 토지거래계약 체결했어. 무효잖아? 형사처벌도 한다. 허전은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도 형사처벌 한다. 합니다. 이 사람이나 똑같은 위반 사례예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이거는 2번에 있는 이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게 아니잖아. 알겠어요? 제대로 허가받았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했는데 그걸 이용 의무를 위반한 거지. 알겠어요? 요거나 요 사람은 형사처벌 하죠? 얼마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프로? 30% 이하의 개별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걸 기준으로 뭐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하의 벌금형을 내는 거잖아. 30%만 기억해도 돼요. 개별 공시지가 있는 거 몰라도 돼. 30% 이하. 그러세요. 30% 이하.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제 하는 게 있었나 없었나? 있었죠.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사전에 허가 안 받고 체결해도 무효죠? 형사처벌 하나 하잖아. 그 형사처벌의 내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30% 10% 이런 거 없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돼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토지거래 허가하고는 뭐다? 막 혼동되면 안 된다. 그만큼 강조하잖아. 그쪽에 허가 안 받으면 무효. 형사처벌은 2 곱하기 2. 여기서 허가 안 받고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으면 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프로? 30% 이하 벌금형. 이렇게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허가 취소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안 따르면은 이렇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자, 무효의 법리는 넘어간다 그랬어요. 자, 제목 잘 봐봐요. 허가받은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잖아. 알겠어요? 허가받은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제가 아까 그랬어요. 3가지 주제를 공부한다 그랬는데 매수청구제도 공부 끝났죠? 그 다음에 아직 선매제도 공부했나 안 했나? 안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될 의무. 저걸 지금 공부하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자, 7번 봅니다.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이러이러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뭐해라? 이용해라. 그럼 이용 의무 기간은 최대 몇 년이다? 5년이다라는 거야.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은 최대 몇 년이다? 5년이다라는 거야. 그렇지? 5년이다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걸 한번 봐봐요. 응? 이걸 한번. 기출 문제인데, 그렇지? 기출 문제인데. 봐봐.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은 최대 5년이잖아. 그런데 그 기간으로 틀린 것은 가는 거는 허가받은 목적이 다양하다 안 다양하다? 다양하지. 그 허가받은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짜리도 있고 뭐 4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걸 잘못 연결한 것을 찾아라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본서를 보면 되게 복잡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걸 딱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라는 거야. 요거. 이 문제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이용 목적별로 이용 기간이 최대 5년인데 잘 봐봐요. 거주용, 주택용지, 농업용, 축산업, 임업용, 어업용 전부 다 몇 년? 2년이 돼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사업용 하면 몇 년? 4년. 알겠어요? 그 다음에 대체용지 취득 이 글자가 나오면 몇 년? 2년. 알겠어요? 기타 현상 보존령 이런 단어가 나오면 몇 년? 5년이 돼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요것도 외우기 귀찮은 사람은 몇 년은 없구나. 3년 없구나.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3년은 없구나. 알겠어요? 그거마저도 기억해놔요. 근데 요 문제를 봐봐요. 틀린 것은 어디한데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몇 년이었어요? 2년이잖아. 2년. 맞죠? 그 다음에 허가구역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것도 실수의 목적인데 2년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를 몇 년? 4년으로 냈기 때문에 2년이다. 4년짜리는 우리가 뭐가 있었노? 사업용이잖아. 사업용. 이건 사업용이 아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농업 영역의 목적 몇 년? 2년. 축사는 몇 년? 2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쭉 보다 보면 현상 보존 나오면 몇 년? 5년이 돼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기본서를 보고 공부 못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보고 좀 외워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마저도 풀고자 한다면은 알겠어요? 자, 일단은 큰 틀에서 허가받은 토지는 최대 몇 년의 범위 내에서 이용 의무가 있다. 5년의 범위 내에서 이용 의무가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법조문을 살펴봤지만 이용 의무 기간이 3년으로 설정된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대체로 다 몇 년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2년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2년으로. 그래서 이어봐봐. 4년. 응?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조사고, 위반시 조치고, 제재고 이런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필요 없고. 이거는 뭐 시군구청에서 알아서 하면 돼요. 무슨 명령? 이행명령. 허가받은 토지 이용 의무가 있다 하는데 이행명령 하면 이용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니까 이행명령이 내려지겠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말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그걸 줄여서 이행명령할 수 있다. 이 소리다 이 말이지. 그래서요. 무슨 말이죠? 다만 하는데 이건 봐도요. 농지법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받은 토지가 해필이면 뭐다? 농지더라라는 거지. 알겠어요? 농지기나 말기나 간에 일치됐든 허가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허가받은 뭐다?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걸 농지기 때문에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법 규정에 따라서 또 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 그럼 농지법에 따라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토지인 경우에는 이행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자, 지금 요 이행 강제금 가는 거는 이행 강제금 가는 거 농지법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농지법에 나오는 게 아니고 무슨 법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무슨 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다 이 말이지. 그러세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봐봐요.
이행 명령 할 수 있다 할 때 그 이행 명령은 문서의 형태로 하되 상당한 기간을 정한다 하는데 그 상당한 기간은 몇 개월 이내로 정해라. 3개월 이내로 정해라. 그 이행 명령 기간은 3개월 이내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해요. 수험생들이. 자, 근데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잖아. 안 하면 우회되는 거. 이거 한번 봐봐. 허가관청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몇 프로? 10% 범위 금액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야.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뭐? 이행강제금 부과. 취득가액의 몇 프로? 10% 범위 내에서. 그렇지. 요 밑에까지는 몰라 좋습니다. 그렇지. 계속 이행강제금 공부합니다. 그럼 허가관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뭐해라? 계고해라라는 거야. 그렇지. 그 말은 우리가 이행명령을 내릴 때 알겠어요. 이행명령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 3개월 이내에 가는 거. 알겠어요. 이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은 뭐를 부과하겠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을 뭐다? 미리 알리는 절차가 무슨 절차다? 계고 절차라요. 알겠습니까? 겁주는 거지.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허가관청은 최초의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조문이야.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 명령이 뭐 될 때까지? 이행될 때까지 어떻게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게 이행강제금의 특징이에요.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과태료하고는 다른 특징이에요. 과태료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 한 번만 부과하면 끝이야. 근데 이행강제금은 뭐다? 이행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야. 근데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농지법 제 기억이 잘 간감을 했는데 농지법에도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다 그랬죠? 농지법에서는 1년에 몇 번씩? 저도 기억이 없어요. 나중에 농지법 볼 때 만약에 1년에 2번씩 하는 말이 나오면 안 헷갈리도록 비교를 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이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이거 한번 읽어봐요. 허가관청은 이용 의무 기간 아까 2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있었죠? 그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행 강제금 부과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용 의무 기간 동안만 이용 의무가 있는 거니까 지나면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할 수 없어. 알겠어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렇지? 자, 이것도 이행 강제금은 허가를 받은 자가 최초의 이행 명령에 불응한 때부터 이용 의무 기간이 뭐 할 때까지 종료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기 때문에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면 부과 징수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러세요. 그 기간을 산정함에서 실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은 이용 의무 기간의 산입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고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당의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용 의무 기간의 만료일이 지난 때에는 토지 이용 의무도 종료되가 더 이상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여기 핵심이잖아. 기간을 산정할 때 실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은 이용 의무 기간의 산입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변 기간이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이용 의무 기간 2년, 4년, 5년이 지나버리면 뭐다? 이용 의무는 사라져 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야. 그러세요. 그다음 요것도 안 봐봐요. 시험에 몇 차례 등장했던 조문이에요.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는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뭐한다? 즉시 중지한다. 왜? 이행했기 때문에. 이행하는 기기 때문에. 그런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돼 버린 이행 강제금은 이미 부과돼 버린 거는 징수한다 한다? 한다라는 거지. 그러세요. 자, 그다음에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제기할 때는 부과처분을 고의를 나타난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바둑이만 할 때는 내용이 어렵지. 이것도 필요 없고. 요거 아까 나왔던 거잖아.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아까 나왔던 거야. 아까 장관이나 시도자 시군장은 토지 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몇 년? 1년짜리. 알겠지? 요 문장은 요거 아닙니까? 요거 아닙니까? 요거지? 요거 아닙니까? 토지 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 조치를 위반하게 되면은 뭐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거잖아. 그렇지?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 의무에 관해서 점검한 거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 시험 문제 물을 건 딴 거 없잖아요. 딱 보면. 아까 이용 의무 기간 최대 5년인데 2년짜리냐, 뭐 4년짜리냐, 5년짜리냐, 그걸 객관식으로 구성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또 알겠어요.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위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하잖아. 그래서 그 이행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에 관한 절차적 규정들, 그거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 그 이외에는 출제거리가 없으비.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무슨 제도? 선매제도. 알겠어요. 선매 대상이 되는 권리는 무슨 권리? 소유권. 알겠어요. 소유권.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뭐? 소유권과 지상권. 이거 딱 지워놨네. 선매 협의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당의 계약이 토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상권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소리잖아. 알겠어요. 이거 한번 읽어봐봐요. 이거는 절대 시험 지문에는 안 나와. 알겠어요. 이 선매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15일 이내 결정하잖아. 그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무슨 거래에 우선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공적 거래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협의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적 이용 주체에게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무슨 제도다? 허가 구역 대상인 토지에 대한 선매 제도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뺏는 토지 수용과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선매제도 공부할 때 주의할 거는 무슨 권만 선매하는 거다? 소유권만. 그리고 무슨 매수만 인정한다? 협의 매수만 인정한다. 토지 수용과는 구별되는 거니까. 그럼 협의가 성립 안 되면은 선매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선매 협의에 응할 법적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선매할 자로 지정이 돼가 협의 매수를 요청해 왔을 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응할 법적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일반인은 선매자가 될 수 없다. 당연하죠. 왜? 선매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 선매할 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은 지정받을 수 없고 각종 공사만 해당돼.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또는 공단체지만 각종 공사만 해당됩니다. 그렇죠?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하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선매제도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토지 소유과도 또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렇죠? 선매 대상이 되는 토지가 1번, 이게 핵심이에요. 한번 봐봐요. 공익사업용 토지라고 돼 있잖아. 공익사업용 토지. 알겠어요? 공익사업용 토지. 여러분들 알겠어요? 토지 수용하는 거 있잖아. 이거 보자고. 토지 수용. 에이? 여러분들 땅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땅을 무턱대고 강제적으로 뺏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러분들 땅이 무슨 땅일 때만, 무슨 땅? 공공사업을 벌일 땅일 때만 뭐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된다. 공익사업임을 인정받는다, 받는다. 받아야만이 수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일반 사인이
자기 사적인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데 그러세요.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 특이해. 이것도 주의. 토지 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나 아니 되나? 해야 되는데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이것도 무슨 대상이다? 선매 대상 토지로 만들어 놨다. 자, 그거는 이상하죠. 절차적으로. 봐봐. 이미 토지 거래 허가 받았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토지 선매제도 공부하는 거는 토지 거래 허가 신청됐을 때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이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토지다라고 판단되면은 뭐야? 선매할 자를 지정해가 협의권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2번 땅은 이미 토지 거래가 받았었나 안 받았었나? 받았었어. 그러면 이거는 절차적으로 선매 대상인 토지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그걸 법을 만든 사람이 이 토지조차도 선매 대상인 토지로 만들어 놓은 거는 무슨 기능을 유도하기 위한 거다? 사후 단속적 기능을 유도하기 위한 거다.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은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겠다 할 수 있으면은 알겠어요. 그런 걸 뭐다 미리 예고해 놓은 기다라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선매 절차 봐봐요. 그러세요. 아까 매수 청구 절차하고 비스무리합니다. 그러세요. 허가관청은 허가 신청 있는 경우, 허가 신청 있는 경우 선매 대상 토지가 아까 2가지였잖아. 그러세요. 국가 지방에 쭉 각종 공사만 의미한다 돼 있잖아.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 이를 선매자라고 불러. 선매자. 각종 공사를 뭐 선매자라고. 선매자를 뭐 하게 돼 있다? 지정한다. 지정해가 그 지정받은 선매자가 토지를 뭐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세요. 이것도 협의야. 그러세요. 응? 그럼 봐봐요. 절차 구체적으로 볼까요?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는 신청 있는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뭐를 지정한다? 선매할 자를 지정하는 게야. 공사 중에서. 알겠습니까? 선매할 자를 지정해가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알려야 한다. 그러면 선매할 자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뭐를 끝내야 된다? 선매 협의를 끝내야 한다라는 거지.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넣었어요. 그러면 허가관청은 며칠 이내에 허가처분, 불허가처분해요? 15일 이내에. 그럼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할 수도 있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 허가 신청된 토지가 선매 대상인 토지라고 판단되면은 알겠어요? 허가 신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알겠어요? 선매할 자를 각종 공사 중에서 정한다. 정해가지고 선매자 지정 통지를 알겠어요? 토지 소유자 허가 신청한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1개월 이내에 뭐다? 선매 협의까지 끝내버려야 한다. 선매 협의를 끝낸다 하는 말은 알지요? 선매 협의 조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 조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거 봐봐. 지정 통지만 들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한다 하는 건 시작을 하라는 소리야. 시작하고 몇 개월 이내는 끝내야 된다. 1개월 이내는 끝내야 돼.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정 통지만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뭐다? 끝내야 되는 거야. 끝내야 되는 방법이 선매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끝낸다라는 거지. 그렇죠? 조금 이따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 보면 쉬워져요. 그러세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림. 요거부터 보고 그림 봅시다. 에이? 선매 가격은 아까 무슨 가격 기준으로 한다 했노?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 그러세요. 자, 그리고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처분 하든지 불허가처분해가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세요. 이 그림 봐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됐어. 당사자 공동으로 신청하죠. 그렇죠? 허가관청에 시군청이 하잖아. 그럼 시군구청은 알으세요. 시군구청은 며칠 이내에 요거 보지 말고 며칠 이내에
15일이잖아요. 처리 기간이 15일이잖아요.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하든지 무슨 처분, 불허가 처분하든지 무슨 통지하든지 선매 협의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하든지 그걸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허가 신청 받은 날로부터는 몇 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각종 공사 중에서 선매할 사람을 지정해가 허가 신청한 사람한테 알린다. 알려야 되고 이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시작한다 하는 건 조건을 제시한다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매 협의를 시작한다 이 말이야. 시작은 15일 이내에 하되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끝낸다 안 끝낸다. 끝내야 되는데 끝내는 방법이 선매 협의 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끝낸다. 절차 이해됩니까? 그림. 에? 됐어요? 선매 가격은 무슨 가? 감정가. 알겠어요? 감정가. 근데 선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허가 처분하든지 불허가 처분해가 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지만은 이 허가 신청한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래. 알겠어요? 공익사업용 토지래. 그러면 허가 간청은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뭔 통지를 하면 된다.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하면 된다라는 거죠. 통지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주 허가 받은 것도 아니라 불허가 처분 받은 것도 아니라 선매 협의 대상인 사실이 통지된 거예요. 그러면 허가 신청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한 달 이내에 시군구청장이 누구를 정해줘야 된다. 선매할 자, 선매자를 지정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한 달 이내에는. 알았어요? 지정해가 통지해주겠지? 그러면 통지는 당연히 뭐다.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매할자로 지정됐으면은 토지주택공사가 선매할자로 지정됐습니다라는 사실을 허가 신청한 토지 소유자한테 알렸나 안 알린다? 알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알려봤잖아? 그러면 토지주택공사 선매자로 지정됐지?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는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시작해야 되는데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는 협의를 끝낸다 안 끝낸다? 끝내야 된다 이 말이지. 협의 조서를 작성해가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데 협의가 성립 안 되면 뭐 시장 군수구청장은 허가 처분하든지 불허가 처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가 통보해 주라라는 소리야. 됐습니까 절차가? 응? 자 그러면 다 끝났어요. 문제는 쉽게 나온 거예요. 작년인데 너무 쉽게 나왔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어. 그러세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 계약은 무효가 무효 이거. 무효가 무효 이거. 무효잖아 무효.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잖아.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유동적 무효하는 걸 떠올리면 되나 안 되나? 유동적 무효도 무효가 무효 이거. 무효잖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잖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구성한 사람은 유동적 무효냐 아니냐 그런 걸 물어봤다 안 물어봤어. 알겠어요. 법조문에는 그냥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만 돼 있어요. 법조문 그대로만 물어본 거야. 그런데 그 법조문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를 우리 대법원 판례가 뭐 확정적 무효로 안 보고 무슨 무효로 보고 있다. 유동적 무효로 보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지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럼 답은 뭐? 이것도 답 아니고 이것도 답 아니고 1, 3, 5번 중에 하나네. 그렇죠?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유동적 무효 법리 판례를 물어봤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 판례 물어봤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없어.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만 있는 것이지. 알겠어요? 채무 이행해야 될 뭐 채무가 없어. 알겠어요? 무효기 때문에. 알겠어요? 매매 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뭐 주장할 수 있다. 당연하지. 알겠어요? 무효니까. 알겠어요? 그럼 답은 뭐고? 3번 1 되겠네. 알겠어요? 이건 요거와 요거는 판례를 물어본 거고 요거는 법조문 자체를 물어본 거고.
작년에도 판례를 물어봤네. 자, 신고 포상금의 지급해 놨는데 알았어요. 요거는 알았어요. 출제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져요. 알았어요. 근데 안 나온다는 말은 뭐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우리 공부할 때 신고 포상금 제도 있었나 없습니까? 있었죠.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공부하는 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잖아.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도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다 없다? 있다. 자, 둘 중에 어느 한쪽을 묻는다 이 말이지. 신고 포상금에 관한 주제가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높은데 두 군데 걸 다 물어볼 가능성은 없어. 알겠어요? 그럼 어느 쪽이 더 출제 가능성은 높다? 공인중개사법 쪽이 출제 가능성이 더 높아. 알겠어요? 근데 이쪽 거는 출제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못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기 때문에. 알겠어요? 빈도는 좀 떨어지지만. 자, 근데 봐봐요. 좀 봅시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행정기관이나 어디에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랬잖아. 그러세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딱 읽을 때 포상금과 관련한 공부를 할 때 신고 고발을 어디다가 행정기관에다 할 수도 있고 어디다가 수사기관에다가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 신고 내용, 고발 내용 중에 범죄가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 있다는 소리야.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다는 것은 범죄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제가 못 갚았어. 갚겠다 하는데 못 갚았어. 띠물 생각도 없어. 근데 돈이 형편이 안 돼가 못 갚고 있는 거야. 그래 왕감노해가 경찰서 가가 고소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왜? 이거 사기죄가 이거든. 돈 빌고 못 갚을 수도 있는데. 그러세요.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어디 간다? 수사기관에 가는 거야. 그럼 이 중에는 범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썼다는 것은. 알겠어요? 자, 봐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적어 놓은 거야. 이런 걸 적어 놓은 거야. 이런 걸 적어 놓은 거야. 관로. 요거 과태료입니까? 벌금입니까? 과태료지. 이것도 과태료예요? 벌금이에요? 과태료지. 3,000만 원이야 과태료. 30만 원이야 과태료. 알겠어요? 뭐 100만 원이야 과태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와 관련한 위반은 전부 다 100만 원 과태료로 공부했잖아. 과태료. 알겠어요? 이건 뭐예요? 이 과태료가 형사처벌 아이가. 이 범죄야 범죄. 알겠습니까? 이거는 없지? 이건 없지? 없는 이유가 이건 뭐예요?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니고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다는 거야. 그러나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위반이야. 이거 봐요. 토지 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이용 의무 기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잖아. 그럼 안 했어. 안 했는 거에 이용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조금 전에 뭐라고 공부했어요? 시장 군수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뭐 할 수 있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뭐를 명할 수 있다? 이행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행 명령을 부과할 때는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을 계고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된다 했잖아. 그것도 공부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행 명령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하면 뭐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위반은 범죄도 아니고, 알겠어요?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니고 단순히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이잖아. 그런데 그것조차 또 뭐다? 수사기관에 신고하겠어. 이거는 6번은 이건 범죄잖아. 그러면 신고 고발해가 포상금 지급받고 싶으면 수사기관에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가겠노? 행정기관 가지. 시군구청에. 알겠어요? 그럼 요 경우는 자 물어볼게요. 머리 좀 굴리봐. 이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포상금 지급 조건이 시군구청장이 이행 명령을 결정한 때에 뭐다? 포상금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행 명령을
결정한 때에 보상금을 주는 거야. 이행 명령이 아직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는데 신고 고발했다고 보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 고발만 하면 무조건 보상금 주는 거 아니잖아. 신고 고발한 사건에 관해서 누군가가 무슨 결정을 해야 뭐다 보상금 주는 거잖아. 요 경우로 신고 고발하면 시장구술장이 무슨 결정을 해야 이행명령 결정을 해야 보상금 주는 거야. 그럼 요 경우는 5번 이걸 신고 고발했어. 이건 범죄잖아, 범죄. 이걸 신고 고발했어. 이것도 요 신고할 수도 있고 요 신고할 수도 있어. 그럼 이 경우는 신고 고발했다고 보상금을 주나? 누가 무슨 결정을 해야 주노?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뭐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보상금을 준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검사가 무슨 결정?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그 공소 제기했다, 기소유예했다 하는 거는 적어도 뭐다. 검사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라고 결정했으니까 보상금 준다라는 거야. 법원으로 가서 무죄 판결 받고 안 받고는 모르겠고 알겠어요. 무슨 소리냐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은 뭐고? 전부 다 과태료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이런 사실을 신고 고발하면은 당연히 여기 고발했겠지, 행정기관에. 그럼 보상금 언제 주노? 과태료가 부과된 때에 보상금 주는 거야. 과태료가 부과된 때에 보상금 주는 거야. 그렇죠? 신고 고발만으로 보상금 주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보세요. 보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굴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해놨잖아. 그렇지? 충당한다. 재원으로 충당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상금은 어디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은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 까먹잖아 지금.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니까 기억이 난다 안 난다? 난다. 그 정도만 해도 지금은 괜찮다. 알았어요? 자, 조금만 하고 바로 쉬어도 갈 거예요. 알았어요? 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 자, 요 한번 봐봐요.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에 알려야 되는데,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 사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알겠어요? 보상금은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몇 프로? 20% 금액을 지급한다. 부과되는 과태료의 20% 금액을 지급한다.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얼마? 1천만 원 한다. 그러니까 결국 요 앞에 거 봐봐요. 1 내지 4까지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신고하는 절차 및 금액에 놨죠. 1 내지 4. 이거 한번 봐봐. 1번부터 4번까지 여기까지 전부 다 뭐예요? 과태료지. 전부 다 과태료지.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뭐다? 과태료잖아. 알겠어요? 과태료니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보상 금액은 얼마냐? 부과되는 과태료의 20%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다. 근데 이거 봐봐.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 뭐냐? 요거 아닙니까? 요거 1번. 1번 아닙니까? 요걸 신고 고발한 경우에 보상금 금액은 지급 한도액이 얼마? 1천만 원 한다라고 한도를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1번을 신고 고발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이 있겠지? 그 부과된 금액의 몇 프로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데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데 20%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한도는 얼마까지로 한다? 1,000만 원까지로 한다라는 소리야. 가면 공부할 때 외워야 돼 너. 공부할 때 신고 고발하는 사유에 따라가 보상금 지급 조건이 같나 다르나? 다르고,
보상 금액도 같나 다르나 다르다. 그렇죠. 그 틀 속에서 자꾸 구별해야 되는 거야. 에? 자, 여기 갑니다. 앞에 뭐의 규정에 따른 5번이 뭐고 요거 아이가 요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요걸 신고 고발한 경우에 마찬가지 봐봐. 수사기관에 이에 대한 신고 고발 5번을 신고 고발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 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을 했을 때 지체 없이 원청에 통보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고발한 경우에서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세요. 5번을 신고 고발한 경우에는 근데 자 보상금은 얼마밖에 안 준다. 50만 원밖에 안 준다라는 거야. 그러세요. 50만 원밖에 안 준다 이 말이야. 50만 원밖에 안 준다 이 말이야. 이 경우는 1번부터 4번까지는 보상금이 얼마나 했노? 부과된 과태료 금액 있잖아.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0%. 1번은 그래도 한도를 또 얼마로 정해놨다? 1,000만 원으로. 알겠어요? 그렇고는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됐죠? 그런데 또 앞에 6번 규정. 6번은 이용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거. 그 경우는 알았어요. 마찬가지 봐봐. 허가 관청이 무슨 명령이 있는 경우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조건이 저렇다라는 거잖아. 에? 보상 금액은 또 얼마다? 5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봐봐요. 보상금 받을 수 있는 지급 사유가 6가지나 되는데 그 6가지 사유에 따라가 보상금 지급 조건이 같다 다르다 다르고 보상 금액이 같다 다르다 다르고 요걸 딱 명심하면서 구분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됐죠? 보상금 부지급 사유였는데 이런 경우는 보상금 안 준다는 거잖아. 안 와도 상식이야. 이런 규정이 있구나 하고 읽어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했대. 공무원한테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입니까?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그 다음에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식이다 상식 아니다? 상식이다라는 거잖아요. 됐죠? 자, 이것도 구체적인 이제 뒤에 절차. 신고관청, 허가관청은 신청서가 보상금 지급 신청서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몇 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돼 있더라.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더라 말이지. 막 기억이 나니까 자신감이 딱 쓰잖아. 그럼 그거는 1개월. 이 법은 또 몇 개월? 2개월. 같은 보상금에 관한 주제인데 그 법은 1개월, 이 법은 2개월 돼 있으니까 수험생이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헷갈린다. 출제인이 그 사실을 딱 발견하는 순간 내고 싶다 안 내고 싶다? 내고 싶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걸 딱 보는 순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몇 개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하도록 돼 있더라. 기억이 안 나면 찾아가 읽어보는 거야. 읽어보는데 그쪽에도 2개월 돼 있네. 그러면 별로 이건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겠네. 근데 그쪽 찾아봤더니 1개월 딱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또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주의해서 구분해 놓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격시험 대비하는 공부 방법이야. 그러세요. 여러분들 봐봐요. 민법 공부할 때 봐봐요. 민법 공부할 때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시험 문제 꼭 나오나 안 나오나? 꼭 나오겠지. 꼭 나오는데 알겠어요. 민법에도 임대차 규정이 있나 없나? 있지. 그럼 주임법도 공부하나 안 하나? 하겠지. 상임법도 공부하나 안 하나? 하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테두리 범위 내에서는 임대차를 3군데서 공부해. 민법에서도 공부하고 주임법에서도 공부하고 어디서 공부하고 상임법에서 공부해. 다 임대차잖아. 그럼 이거 비교를 좀 해보자 해보지 말자 해보자라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게 자격시험 공부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요거 한 가지만 물어보자. 임대차 계약하면 기간이 있나 없나? 있잖아. 기간이 있잖아. 무슨 기간? 최장기간.
몇 년? 최장기간. 2년, 1년 하는 건 단기고. 자, 여러분들 봐봐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하는데, 그러세요. 임대인하고 임차인세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하는데 30년 되십니까? 합의 봤어? 되나 안 되나? 40년, 50년 됐나 안 됐나? 합의했어. 안 될 게 뭐 있노? 안 될 게 뭐 있노? 근데 옛날에는 안 됐어. 옛날에는 민법 조문에서 임대차 계약의 최장 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근데 그 조문이 위헌 판결 받았어요. 위헌 판결 받았으니까 효력이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러면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에 있어서는 최장기는 전혀 제한이 없어. 전혀 제한이 없어. 합의만 되면. 근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데 우리들이 뭐 1년 합의 봤어. 1년 합의 봤어. 그러세요. 몇 년이고? 2년이지, 2년. 우리들이 합의를 몇 년 봤다? 1년 봤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 1년 봤는데. 법에서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특별법이 그렇더라 이 말이지. 주택임차보호법이. 그런데 합의를 몇 년으로 했노? 1년으로 했잖아. 근데 법은 2년으로 본대. 근데 합의를 한 걸 존중해줘야 될까? 해주지 말아야 될까?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주택임차보호법은 임대인은 안 되고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계약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있는 거야. 비교시켜야 돼. 그럼 우리 주택임대차법도 그렇고 민법도 그렇고 이거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 이게 규정이 없으면 합의만 되면 30년 하면 되지. 근데 옛날에는 규정이 있어가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고 합의에 있어 30년 하면 20년으로 단축돼 버렸거든. 근데 그 규정이 위헌 판결 나왔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민법에도 임대차, 주임법도 임대차, 상위법도 임대차, 그거 다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거 비교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자격시험 대비 방법이다. 그래서 이 포상금도 지금 이 공부하고 있잖아. 어느 법에서? 거래신고법에서. 그러면 앞에서 공인중개사법도 뭐 포상금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면 뭐 오늘 집에 가서 이 법에 나오는 포상금하고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포상금하고 다시 비교해서 뭐 한번 정리해봐야 되겠다. 기억나면 관계없고 기억 안 나면 비교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자격시험 대비 방법이다. 요건 봐봐. 하나의 사건에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뭐 포상금을 어떻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공인중개사법하고 같다 다르다? 똑같다. 이 사람 또 올리면 똑같다. 이건 뭐 다른데 이건 똑같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2명 이상의 공동을 신고하면 균등하게 법원에 지급하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 방법에 관한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게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그러세요. 이것도 봐.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같다 다르다? 같다. 알겠어요. 그렇죠. 됐죠? 이건 몇 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세요. 이 작년에 나왔네. 원래 좀 힘들겠네. 거래신고법상 포상금이다. 가명으로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 안 할 수 있다. 오죠? 상식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내용도 그런 규정이 법에 있구나 하는 거 읽어두기만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안 읽어두면 뭐다 생소하잖아. 그래서 맞는 것 같기는 같은데 생소하잖아. 그래서 신고 관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몇 월이네? 1개월이네. 2개월이죠. 무슨 법? 거의 X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딱 요리 낸다니까. 공인중개사법하고 헷갈리게. 그래서 이 엉뚱한 사람은 이거 답이라 체크한대. 다 맞다고. 하나 위반에 대한 2명 이상 각각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은 뭐 균등하게 배분하지. 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하고 거래신고법하고 비교를 못한 사람은 답을 몇 번? 5번 처리할 거고 비교를 잘한 사람은 답을 몇 번? 틀린 것을 골라라 했나? 그러면 네 답이 2번이네. 알겠지? 틀린 것을 골라라 했네. 난 또 옳은 것을 골라라. 답이 2번이죠? 그런 거다.
근데 공인중개사법과 비교 못한 사람은 답이 없네 갈 수도 있다. 그렇지. 어? 각각 신고네. 각각 신고네. 오케이. 요 각각 신고네. 최초네. 그래서 봐. 저도 잘못 읽어보잖아. 그래서 각각 신고네. 이거 하면 틀렸다 그지? 틀렸다. 그럼 답은 뭐 4번이네. 그래서 엉뚱하게 가버렸다. 제가 실수해가 틀렸다. 각각 신고다. 각각. 이거는 뭐 공동을 신고. 그래서 각각 신고. 그래서 표현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구성하는 게 봐봐요. 각각 하는 거하고 균등하게 배분하는 거하고 섞어 붙잖아. 예? 두 개의 문장을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섞어 버렸잖아. 다 어디서 봤던 표현이래 가지고. 자, 벌칙과 관련해서는 우리 거래신고법과 관련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벌칙과 관련해서는. 자, 끝이야. 이건 몰라도 돼. 벌칙과 관련해서.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마무리 짓고 자, 봅시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이제 전체적으로 쭉 봤는데, 제일 먼저 뭐 봤어요?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 안 한 것까지 제가 책임을 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없는 노릇이고. 내용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뭐 상세히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안 봐야 될 부분인데. 자, 거래신고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한 제목들 한번 봐봐요. 이런 걸 봄으로써 전체 아웃라인이 잡히는 거다. 제일 먼저 뭐 공부했어요? 용어 정의부터는 공부했지. 용어 정의부터는. 이 목적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지. 정의. 부동산이 뭐예요? 이거 한번 물어보자. 테스트 해보자. 요 부동산은 뭐를 부동산이란다? 토지와 건축물. 그렇지. 임목, 강압지단, 공장재단은 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요 등자가 붙은 거는 뭐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권리, 입주권하고 분양권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 그렇죠. 거래 당사자는 누구예요? 매도인과 매수인. 매도인과 매수인이지. 요거는 누구예요? 임대인과 임차인이지. 그렇죠. 외국인 등 하면 뭐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외국인 말고도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나 법인도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리고 몇 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하는 게 들어가면 다 외국인 등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우리가 뭘 공부했노? 제일 처음에 부동산 거래신고 공부했잖아. 부동산 거래신고 공부했잖아. 그렇지. 거래신고. 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은 무슨 계약만? 매매 계약만. 뭐의 매매 계약? 이 매매 계약. 아니면 뭐? 이 매매 계약. 매매 계약만 거래신고 대상이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뒤에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처럼 보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공부했다 했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보증금이 얼마 초과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얼마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만 뭐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지역만 빼고 도에 그냥 도 일반 도 특별자치도 말고 그냥 도에 무슨 지역 빼고 군 지역만 빼고 나머지 지역은 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지역이다. 기억나죠? 그렇죠. 그 나머지 절차들은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와 관련한 위반은 전부 다 얼마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밖에 없다. 이거는 10% 이하의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또 3천만 원의 과태료, 5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얼마밖에 없다? 100만 원의 과태료밖에 없다.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여기서 몇 가지를 공부했다? 세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 갈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죠. 큰 틀에서 보면 신고해야 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되는 경우. 근데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신고. 그 다음에 뭐 계속 보유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 신고. 신고해야 되는 케이스가 몇 가지? 세 가지. 허가받아야 되는 케이스가 한 가지. 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딱 틀 잡아놓고 하나하나씩 살 갖다 자꾸 붙이는 반복 연습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오늘 했는 게 바로 뭐다? 토지거래 허가 제일 되는 기다. 알겠어요? 거기서 봐봐요. 허가 구역의 지정, 허가 기준, 이의신청, 국가 등의 특례, 국가 등의 특례. 여기서 공부한 게 뭐 공부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거 여기서 공부했잖아. 알겠어요? 국가 때 토지거래 허가 계약, 허가 대상이 되는 계약의 한쪽이나 양쪽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일 경우에는 그러세요. 시장 군수구 청장과 뭐 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는 허가 받은 것으로 뭐 본다 이런 한 공부했잖아. 그리고 그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가 뭐다? 국유재산으로서 그 총괄청이나 국유재산관리청이 그러세요.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라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 청장의 허가관청에게 통보할 수 있고 그 통보가 이루어지면 뭐다?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협의 성립된 것으로 보면 또 허가받은 것으로 보게 되고 그는 허가가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알겠어요?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라든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라든가 또 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로서 위에 3회 이상 유찰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위에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런 걸 여기서 다 공부했는 거다. 그러세요. 이렇게 큰 틀에서 쫙 보면서 자꾸 기억을 떠올려보는 거야. 그 떠올려보는데 기억이 잘 감각물이 잘 안 떠올라. 그럼 또 찾아보고 살고 갖다 붙이고 자꾸 그래 반복하셔야 되는 기다 이 말이지. 그러세요. 요 선매 매수 청구 이랬죠. 매수 청구는 토지거래가 신청 불허가 처분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불허가 처분 토지에 대해서 며칠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제가 또 며칠 이내에 가니까 또 10월 지나네. 1개월 이내잖아. 1개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런 공부했다 이 말이야. 이런 건 밑에 거는 별로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한 개, 여기 있네. 포상금까지 공부했네.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기 중요해.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정리를 끝냈습니다. 자, 근데 시간상 쉬었다가 다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마무리 짓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주 정도를 강의를 더 해야 돼요. 뭐냐 하면은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게 이기라.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과 관련한 실무적 요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개 실무에 응용돼야 될 다른 법들이 있어. 가장 대표 출제 대상이 되는 법이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률적 지식하고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명의신탁에 관한 실명법 그리고 경매에 관한 민사쟁법의 일부 내용들을 다 싸잡아가 한번 해야 돼. 그걸 이제 중개 실무 파트라고 우리가 하는 게거든. 그래서 여기서 벌써 5문제에서 한 8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는 기다 이 말이야. 그걸 한 줄 잡아서 해야 되는데 물론 주임법, 상임법, 실명법 이런 건 민법 시간에 했을 수도 있는데 또 제가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7월 중에 아마 일요일 날 수업 없는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나? 특강이 있지. 일요일 날 하면 되잖아. 일요일 날 제가 하여튼 빈 시간에 하루를 잡아가 특강 한다고 사전 공지를 할 테니까 수업을
그걸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오면 어?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6일은 서울 가야 되고 안 되고 그러죠. 하여튼 제가 나를 빈 날짜를 하루 잡아가 하겠습니다. 전부 다 날짜를 공유하기에는 힘들어요. 제가 사설성을 보고 미리 공지를 하면은 형편되시는 분들은 와가 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자, 고려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그렇죠. 마칩시다. 네.